그 다음에 아까 바이제크가 이랬는데 독일 반핵 평화운동의 상징은 이제 칼 바이제크인데요. 이 사람도 우리나라 보면 뭐 탈원전 정책 이런 것들이 사실은 독일을 모델로 삼는 거예요. 독일로.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떤 게 나오느냐면 독일 반핵운동과 평화운동의 상징이었던 칼 바이제크가 실제로는 핵무기로 영도자 히틀러를 영도하고자 했다는 사실을 폭로한 독일 교수의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만약에 여러분 핵무기가 히틀러가 먼저 개발했다 그러면 세계 역사 분명히 바뀌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바이제크도 보면 핵무기를 굉장히 사랑했고요. 연구를 했고 베르너 하이젠베르크하고 함께 그래서 히틀러를 위해서 핵무기를 개발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자기가 마치 반핵 운동가인 것처럼 탈바꿈해서 평화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다 이 바이제크하고 그다음에 프리드리히 폰 바이제크는 달라이 라마와 또 굉장히 인관이 깊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독일 철학이 보면 굉장히 영지주의적이고 또 불교적으로 많이 기울어요. 나중에 쇼펜하우 같은 경우는 아주 노골적으로 이제 인도적이고 불교적이죠.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독일 철학과 불교 철학이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면이 많이 있고, 네, 니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케이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하르트무트 폰 헤티 교수를 이야기했는데 우리나라 이 책이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책 제목이 왜 학교에 가야 하나요? 이거예요. 학교 가지 말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서 그러니까 장작 루소주의적 교육 이념을 주장하는 거고 이 사람도 보니까 아까 그 독일 교육계 교황이라고 하는 헨티 교수도 보니까 김누리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도권 교육, 뭐 기존 교육은 반교육이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요. 교육 아니다 이 말이에요. 참된 교육은 이제 자기들이 이제 참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참된 교육은 이제 루소주의적 그런 교육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제가 실제로 그 약간 에소트릭하고 우리나라 승철 스님 밑에서 뭐 수행을 했다는 분을 최근에 우연하게 만났는데 그 우리나라 현 정부와에서 와일트슐레라는 학교가 굉장히 많이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와일트슐레. 쉽게 말해 숲속에 산다는 거고 루돌프 스타이너 독일 인지학자예요. 인지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신지학, 블라바스키 여러분들 약간 뉴에이지적인 흐름이에요. 신지학이 있고 그걸 이제 루돌프 스타이너가 인지학으로 바꿔서 안트로포조피 그 루돌프 스타이너의 안트로조피의 교육 이념을 실현한 데가 바이트슐레예요. 그 숲속 학교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다, 근데 독일에서 이 바이트슐레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 비판적인 연구들이 많이 나와요. 이 아까 오덴 슐레도 보면 숲속에 있어요. 숲속에 있으면 여러분들 좋겠죠. 뭐, 근데 기숙사 학교거든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굉장히 저 숲속 외진 곳에 학교를 지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통제를 하기 위해서. 홍등가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소아 성애자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헨티 교수도, 네, 이런 식으로 아까, 푸코처럼, 버틀러처럼 소아들의 성욕망을 이야기하면서 소아성의 남색을 변호했다가 굉장히 많이 비판을 받고 있고요. 아까 여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소아성애적 남색적 강간자들의 전형적인 전략은 소아들의 성욕망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이 어른들을 유혹한다는 주장을 한 것이에요. 이 아이들 스스로 성욕망에 이끌려서 어른들과 선생들을 먼저 성적으로 유혹했다고 주장하는 이러한 독일 교육계의 교황 헨티 교수의 황당한 주장에 대한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제 그 독일 원조 페미니즘 학자가 있어요. 알리츠 슈바르츠라고요.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잘 알려져 있어요. 이여성 학계였어요. 그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냐면 그 시몬 드 보부아르를 직접 만난 사람이고 장폴 사르트르하고 교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독일 페미니즘의 원조인 알리츠 슈바르츠 같은 사람이 볼 적에도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지금 소위 버틀러식의
좌파, 급진 좌파 페미니즘, 그다음 소아성애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가장 독일에서 비판적으로 반기를 들고 용기 있게 비판하고 있는 학자가 알리츠 슈바르츠라는 원조 페미니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건 네, 이런 쉽게 말하면 헨티 교수가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고 있다고 신랄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그 다음에 독일 68 진보성 교육의 교황. 뭐 제가 여기 여러분들 뭐 독일 이름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뭐 독일 교육을 대표한 학자들이니까요. 저는 웬만한 학자는 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독일 교육 전체의 교황. 뭐 교황이라는 이런 표현은 제 표현이 아니고 독일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교육계의 교황 헨티 교수였고요. 이번에는 제가 국내에 이제 앞서서 소개한 독일 성교육의 교황. 우리나라도 보면 나다움 어린이 책도 보면 그 뭐 자녀들에게 성인지 감수성을 교육하겠다고 그런 굉장히 소아성애적인 그런 의미가 담긴 그걸 했잖아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독일 성인지 감수성 성교육의 아버지자 교황이 헬무트 켄틀러라는 교수예요. 이 교수도 제가 소개한 것처럼 쉽게 말하면 집 없는 아이들을 소아성애자 네트워크한테 넘겨주어서 15년 동안 외부와 차단된 채 이제 성노예로 산 거예요. 성노예로. 그래서 오덴발트 슐레에서도 자살한 경우도 몇 가지 있고요. 애들이 자살해버려요. 네. 그래서 이 헬무트 켄틀러 교수도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켄틀러 교수가 왜 중요하냐면 이 켄틀러 교수의 책 이름이 책인데요. 여기 그림 보세요. 어디가 여기 보면 부모가 성관계를 하는 것을 어린아이들이 지켜보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다움 어린이 책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나다움 어린이 책은 이런 독일 68 성교육, 독일 68 성인지 감수성. 사실은 그것을 어느 정도 모델로 켄틀러 교수의 책이 또 하나 번역되어 있더라고요. 국내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 김누리 교수께서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성교육은 특별히 독일 68 성교육은 가장 중요한 정치교육이다.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봤어요. 근데 독일에서 성교육을 정치교육으로 최초로 주장하고 교수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헬무트 켄틀러 교수예요. 제가 김누리 교수의 책을 다 안 읽어봤기 때문에 뭐 대충 알거든요. 안 읽어봐도. 근데 김누리 교수께서 헬무트 켄틀러 교수를 인용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어요. 만약 그런 게 확인되면 연락을 주시고요. 만약 켄틀러 교수를 인용하면서 그랬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켄틀러 교수의 소아성애 실험에 대해서 김누리 교수께서도 어느 정도 응답을 하셔야 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소아성애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독일에서 성교육을 정치교육으로 최초로 파악하고 주장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한 사람이 바로 켄틀러 교수예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 속에 아까 교육학적 에로서 개념에 기초한 동성애적 소아성애 남색. 그래서 본래 여러분들 우리 플라톤의 향연 이후로부터 2000년 동안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함께 갔어요. 현대에 와서 이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분화됩니다. 동성애 운동과 소아성애 운동이 왜 함께 갔느냐 하면 남색 때문에 그래요. 남색은 동성애인 동시에 소아성애예요. 그래서 현대에 와서 지금 동성애 운동은 어느 정도 이제 약간 성공한 것 같죠. 그러니까 소아성애자들이 동성애 운동처럼 우리도 정상화시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아성애 문제는 굉장히 독일 녹색당도 2014년에 독일 녹색당 주류가 소아성애의 비범죄화를 추진했던 것을 공식 사과했거든요. 당대회에서. 2014년이에요. 2013년에 독일 녹색당 주류가 소아성애뿐만 아니라 근친상간도 비범죄화하려고 했었어요. 그런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독일 주류 언론에 폭로되면서 2014년에 결국 사과를 했는데
왜 그러면 독일 녹색당이 2013년에 폭로되고 2014년에 됐느냐? 제가 보니까 2010년부터 폭로되기 시작한 오덴발트 슐레 S의 이런 그 아동 성폭력 가공할 만한 규모의 이것 때문에 이제 독일 녹색당까지 불똥이 튀어서 이렇게 나온 걸로 제가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 이후로 맞아요. 독일 68 성혁명은 거의 이제 망했다고 보면 돼요. 더 이상 그 68의 50주년 그 독일 다큐들을 봐도 독일 68은 미친 68이었어요. 미친 세대라고 그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면 미친. 네. 그러니까 실제로 미쳤고요. 깊이 디오니소스적 광기를 오히려 찬양한 광기를 찬양한 미친 그 혁명운동이 68이에요. 그게 우리나라 그 보편적인 교육 이념이나 모델이 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히 아동성 폭력에 문제가 있는데 소아성의 남색. 그래서 그 플라톤의 향연은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몇 개월 전에 우리 SBS, CNBC 그 철학 강연에 한 두세 차례 플라톤의 향연에 대해서 계속 그 어느 부산대 교수 뭐 이런 사람을 통해서 계속 강연을 하더라고요. 조금 비판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플라톤의 향연. 그래서 이것도 최근에 이제 그 독일의 젊은 학자들은 이런 그 소아성애적 과거사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연구하기 시작해요. 이것도 2017년인가 최근에 그 박사에게 이 논문이 단행본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덴발트 슐레스의 그 소아성애 스캔들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독일 지향에 있던 교육, 그래서 지금 이제 독일 개혁 교육 또는 진보 교육 자체가 문제라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 언론은 수십 년간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교육학적 에로스 개념을 교육학적 원리로 주장하면서 동성애적 소아성애, 남색을 집단적으로 소행한 이 독일 68 진보교육의 승기 오덴발트 슐레가 단순히 일개 학교가 아니라 그 배후에 독일 대통령을 배출한 바이세크가와 독일 교육계를 움직이는 베크가가 존재하며 이들을 중심으로 하는 비밀 조직, 나중에 이제 비밀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업무론이 아닙니다. 이건 독일 주류 언론도 그 비밀 조직이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그림자 정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독일 언론 텔레폴리스인데요. 그래서 이 그리스 전통의 크나벤 리베를 교육적 원리로 삼은 교육이 독일 진보 교육이에요. 68 진보 교육.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플라톤의 향연 자꾸 이야기하고 그러면 조금 더 비판적으로 보셔야 돼요. 이런 뿌리를 가지고 있어요. 본래 플라토닉 러브, 플라톤적 사랑, 뭐 정신적 사랑, 그렇게 파생적으로 이해되는 본래 플라톤적 에로스는 남색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일반 상식으로 플라톤적 에로스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적 사랑으로 알고 있는데 본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플라톤적 에로스는 교육학적 에로스고 그것은 남색적 에로스입니다. 그게 원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독일인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들 영국이 이 산업혁명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참 있어야 이제 조는지 또 확인할 수 있는 답답하네. 여러분들, 영국은 경험론에 입각해서 무슨 혁명을 일으켰죠? 산업혁명. 그래서 그 영국 산업혁명 전통에서 21세기 독일도 4차 산업혁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독일은 영국을 바라보면서 질투적 시선을 바라보면서 무슨 혁명을 일으켰어요? 낭만주의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낭만주의는 독일적 사건이에요. 그래서 독일은 우리도 혁명을 일으켜야 되는데 우리는 낭만 혁명을 일으키겠다. 그래서 독일 철학이나 독일 사상 굉장히 낭만주의적인데 여러분이 낭만주의적이다 그러면 우리 여성들은 대부분 여성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근데 독일 낭만주의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에로티시즘하고 깊게 연관이 되어 있고요. 이 에로티시즘은 나중에 데카당스, 퇴폐미, 후기 낭만주의 가면 굉장히 퇴폐적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낭만주의와 에로티시즘과 데카당스는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낭만주의를 낭만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런 낭만주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프리섹스, 남색, 소아성애도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영국은 청교도주의를 또 앞세우면 앵글로 섹스는 처녀 여왕 엘리자베스, 그다음 빅토리안, 그죠? 그다음에
청교도 정신이 영미세계를 지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성적인 욕망을 어느 정도 청교도적으로 통제하면서 그 에너지를 프로이드가 이야기했듯이 승화시켜서 그 에너지와 동력을 쉽게 말하면 산업혁명이나 과학이나 경제 이런 데 발전시켜서 영미세계가 세계를 주도하잖아요. 근데 독일은 청교도주의에 빠져가지고 낭만주의에 빠져서 이 지식인들이 소화성애하고 나중에 괴테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독일이 후진국가가 된 거예요. 나중에 후진국가 독일 이야기 나올 겁니다. 제가 오늘 독일 철학이나 계속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반청교도주의와 독일의 낭만주의적이고 굉장히 에로티시즘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문명이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문명이 찬란하게 번창하기 위해서는 청교도주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청교도 정신을 재변호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래서 독일, 그리스, 동성애적 전통과 플라톤의 향연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 쉽게 말하면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히틀러도 사회주의자였고 나치즘도 사회주의 운동이라고 기억하시죠? 그래서 사회주의 운동은 낭만주의 운동이에요. 이게 사회주의는 낭만주의 똑같은데요. 이 낭만주의 운동도 좌우로 분열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우파 낭만주의 운동이 있어요. 그게 독일 나치즘입니다. 좌파 낭만주의 운동이 68이에요. 둘 다 낭만주의예요. 서로 싸우기도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국제 낭만주의, 국제 사회주의로 가고 하나는 민족 사회주의. 특별히 이제 국제 좌파 사회주의로 빠지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유대인들이에요. 유대계 독일인들이 이런 쪽.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독일 민족 사회주의로 못 끼거든요. 예. 하지만 둘 다 낭만주의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 책은요, 쉽게 말하면 혁명은 아이들을 성폭행했다 이런 뜻인데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68 성혁명의 최대의 피해자는 아동들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이 책 제목이 이런 걸 이건 이제 여러분들 독일 나치 시대에 있었던 그 학생 운동, 학생 반항 운동, 청소년 운동, 반더포겔 운동을 이야기한 건데 굉장히 이제 교육학에서 친밀성을 이렇게 강조하죠. 그 친밀함을 강조하다가 이제 그루밍하고 가스라이팅해서 소화성애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플라톤의 향연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독일이 굉장히 어떤 자부심을 가지느냐 하면 영국은 산업국가다. 자본주의 국가다. 국가다. 우리는 문화국가다. 이게 문화를 굉장히,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 전통을 가장 정통적으로 계승한다. 그래서 우리는 유럽의 새로운 그리스다. 그래서 굉장히 그리스 전통을 굉장히 찬양을 하고 과거에 동경을 합니다. 회일들인 이후로요. 독일 낭만주의, 독일 관념론, 니체, 하이데거 다 그리스예요. 그리스 전통을 과도하게 찬양한다는 것은 유대 기독교 전통을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밀어낸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독일 전통에서 지속적으로 소아성애적 아동학대가 지속되는 이유는 바로 과도한 그리스 문명에 대한 외경으로 인한 그리스 전통의 미소년, 남색에 대한 무비판적 이해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독일 그리스 전통의 소아성애 남색 문화 역사를 다룬 책이에요. 나왔고요. 그 다음에 독일 나치즘은 성억압의 산물이냐. 여러분들 68, 비렐름 라이도 그렇고요. 비렐름 라이가 어떤 주장을 하느냐면 왜 성해방을 해야 되느냐? 왜 성혁명을 일으켜야 되느냐? 독일 나치즘은 성을 억압해서 나치가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나치즘이 생겼다. 그런 주장을 해요. 잘 읽어보세요. 그래서 나치즘 청산, 파시즘 청산, 안티파시즘, 안티파를 위해서 성해방, 성혁명을 일으켜야 되겠다는 것이 그들의 기본적인 주장이에요. 근데 이 기본적인 주장이 제가 틀렸다고 제가 소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독일 나치즘이 성억압의 결과가 아니에요. 나치 시대 때 그렇게 성이 청교도적으로 억압되었던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독일 체데우 스타트, 독일 그러니까 기독민주연합, 체데우가 주도하는 독일에서 어떤 주장을 하게 되냐면 독일 나치 시대는 수가 고물하였다. 그런 주장을 하거든요.
나치 시대 때 그렇게 성이 응합된 시대가 아니었어요. 독일 나치 시대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68 소아승에서 소아승의 전통이나 남색 전통이 그대로 살아 움직였어요. 그 운동이 뭐냐면 여러분들 국내에는 많이 소개 안 되어 있는데 반더포겔 베베국이라고요. 반더포겔 반드런이라는 말은 그냥 이렇게 산책하듯이 계속 산책한다 이런 뜻인데요. 포겔은 새고요. 하여튼 독일 청소년 운동 보이스카우트하고 약간 연결되는 점이 있어요. 보이스카우트 약간 청소년 운동이에요. 이 반더포겔 운동에서 이 책이 이렇게 책 제목이 뭐냐면 에로틱한 현상으로서의 독일 반더포겔 운동이라는 그 한스 블루허라는 사람 독일 나치 시대 책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 전통도 이 반더포겔 운동도 플라톤의 향인에 나오는 남색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는 거예요. 이 운동이 나중에 히틀러 유겐트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뭐냐? 나치 시대의 나치 시대는 결코 성악압의 시대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최대우 나치 이후에 이제 기독교 민주연합이 주도할 때는 성악압의 시대가 아니라 소동과 고물의 시대였다 정도 할 정도로 굉장히 성적으로 물러난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성혁명 사상가들의 기본적인 주장이 틀린 거예요. 잘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나치즘은 성악압의 결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김누리 교수도 다 기본적인 주장이 뭐냐면 68성 교육을 찬양하는 이유가 비례를 아니라 마르쿠제식의 주장을 계속 국내에 지금 주입하고 교육하려고 하거든요. 교육계 각종 여러 교육청에서도 많이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 주장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런 에로틱한 그리고 남색적이고 소아성애적인 운동이 이미 나치 시대 이전에 있었다. 그 증거를 제가 예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김누리 교수도 반권위주의적 교육을 이야기하잖아요. 반권위주의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권위주의 타파를 이르는. 그러니까 권위주의의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나치즘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나치즘을 하기 위해서 소아성애도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치 시대를 잘못 그래서 그들을 이해하고 있고요. 소아성애는 안티파시즘을 위한 위대한 행위로 인식되었다. 그래서 독일 68을 독일에서는 소아성애적 안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독일 학생운동, 유겐트 베베궁이에요. 속에 소아성애 남색의 역사, 반더포겔 운동으로부터 히틀러 유겐트까지 이 책이에요. 이게 둠켈른 짜이트인데요. 유겐트 베베궁. 쉽게 말하면 여기에 보면 위에 이제 이 나치 시대나 나치 시대 이전의 그 청소년 운동, 그러니까 뭐 같이 춤추고 뭐가 연상이 되느냐면 그리스 시대의 그 디오니소스 축제를 연상시키는 여러분들 이 독일 낭만주의의 새로운 신은 디오니소스입니다. 디오니소스.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강의에서 계속 디오니소스는 나오죠. 왜 디오니소스가 중요하느냐 하면 쉽게 말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밀어내고 새로운 독일의 특별히 이제 독일 낭만주의 니체 이후로 헬들린부터 이제 그 디오니소스를 이야기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BTS까지 이어지긴 해요. 그래서 이런 새로운 운동의 새로운 신은 디오니소스예요. 제가 오늘 일강하면서 빠뜨렸는데 그 시사적인 문제입니다. 디오니소스 나오니까 여러분들 제가 2강, 1강 때 지금 이야기한 주디스 버틀레의 젠더 트러블이나 프로이트 마크시즘, 성혁명 운동 이런 거 다 거품이라고 했죠. 사상 누각이다. 그 근거가 소포클레스의 그리스 비극 작품에 대한 명백한 오독 위에 기초한 거품이다. 이런 이야기. 거대한 거품이에요. 거대한 사상 누각. 근데 제가 2, 3주 전인가 TVN 스토리에 우리 서울대 김 교수라는 그리스 고전학자가 있습니다. 저하고 패친이신데, 그분이 이제 그 소포클레스 오이디푸스 왕을 강의를 하더라고요. 제가 잘 들어봤어요.
제가 지금까지 제 책에서 이야기했던 르네 지라르가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오이디푸스를 희생염소, 스케이프고트와 파르마코스로 이해한다는 점을 그대로, 물론 지라르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은, 그 강의에서 여러분, 김원 교수, 책 읽는 나의 서재인가, 그 프로그램, 최근의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제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오이디푸스를 희생염소, 새로운 희생제물로 본다는 것은 한국 그리스 고전학계의 이제 정설로 자리 잡았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 책에서 서울대학교 고전학 이승훈 교수님의 논문도 소개했고요. 전남대 최혜영 교수, 그리스에 직접 공부하신 분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리스 고전,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 렉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전학자들은 거의 정설처럼 오이디푸스를 성혁명의 상징으로 볼 수 없다. 오이디푸스는 그리스 폴리스의 희생염소다. 희생제물이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로 자리 잡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이 맞다는 말이에요. 제가 오래전부터 이 지라르의 이론에 기초해서 계속 주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TVN에까지 이제 오이디푸스 왕에 대한 그런 방송 강연에서 나오는 거 보고 제가 기뻤고요. 정설로 보십니다. 그러니까 버틀러도 오이디푸스 계속 이야기해요. 버틀러도 9월 20일 방송할 건데, 근데 오이디푸스의 정체도 모르면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이야기하고, 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에 기초해서 소화성애도 나오고 근진상간도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버틀러가 이론적으로 소화성애와 근진상간을 주장하는 이론적 근거가 뭡니까? 그게 바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예요. 오이디푸스가 소화잖아요. 어머니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버틀러도 어머니를 향한 그 근친상간적인 성욕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소화성애를 정당화하는 거죠. 이제 그 근거를 자세히 살펴보면 프로이트가 이야기했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근데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잘못된 이론이에요. 거품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폐기돼야 될 이론이란 말이에요. 그리스 고전학자들도 인정하고요. 네. 그래서 김은 교수 입장, 거기 제가 잘 들어보니까 이제 그리스 비극은 트라고이디아거든요. 이 트라고이디아의 본래 뜻은 시험을 쳤으면 좋겠는데, 그리스 비극 강연처럼. 트라고이디아의 본래 뜻은, 트라고스는 염소고요. 이디아는 노래예요. 그래서 희생 염소의 노래예요. 그래서 그리스 오이디푸스 왕을 연극하는 연극 배우들은 희생 염소 역할을 대체하는 거예요. 희생 염소 역할을 대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는 미아스마라고 해서 오염. 그러니까 제일 나쁜 놈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이 그리스 비극을 명백하게 오독한데 위에서 주디스 버틀러도 나오고 둘레스 가타리도 나오고 말이야.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도 나왔단 말이야. 이제 100년의 거품은 꺼질 때가 됐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해야 된다. 헛소리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명백해졌다는 거고, 여러분들도 그 사람들도 학문의 이름으로 그런 주장을 할 거 아니에요? 학자의 이름으로. 근데 학문에 학문성이 있느냔 말이에요. 명백하게 오독한, 오독 위에 기초한 100년의 거대한 거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네, 김원 교수가 근데, 그래서 약간 좋게 제가 계속 국내에 소개했던 것들이 많이 반영되었고, 근데 가장 만나보고 싶은 신이 뭐냐고 물어보니까 디오니소스다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그 점은 제가 이야기할 수가 없고, 굉장히 이해할 수 없고, 굉장히 정치적 올바름의 선택을 했다고 보고, 디오니소스는 본래 하데스거든요. 그리스 전통에서. 지옥이에요. 군중을 뜻하는 것이고, 예, 여하튼 몇 가지 제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제가 체크를 했습니다. 여하튼, 이런 소화성에서 이고 남색적 전통을 이어받는 이런 포겔 베베궁으로부터 히틀러 유겐트까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나치 시대 때 성억압의 시대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고요. 두 번째 근거는요. 최근에 미국 학자가 연구한 게 아인슈타인 포럼에서 발표된 이것이 이제 책으로 독일어로 번역되었는데, 이 표지 사진은 여러분 굉장히 유명한 사진입니다. 이게 독일 68 운동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꼬뮌퉁가 그럴 거예요. 베를린시에.
쉽게 말해 6.8 운동이 철저하게 소아승회적 운동이었다는 걸 잘 보여줘요. 여기 보면 소아가 있잖아요. 실제로 소아, 여러분들 잘 보세요. 비레름 나이가 성혁명을 주장했잖아요. 근데 비레름 나이가 주장했던 성혁명은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승인들의 성혁명이 아니에요. 승인들의 성혁명이 아니에요. 잘 읽어보세요. 비레름 나이가 우선적으로 이야기했던 성혁명은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성혁명이에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게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자, 비레름 나이 사회주의자이기 때문에 사회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어릴 때 세뇌시켜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소아들과 청소년들의 그 성혁명을 이야기했던 사람이 비레름 나이예요. 비레름 나이. 그래서 성혁명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철저하게 소아승회적일 수밖에 없어요. 비레름 나이가 최초로 소아승회를 이야기한 거예요. 소아승회. 그래서 소아들의 문제. 근데 이 책 제목이 뭐냐면 디폴리티지어룽 데어 루스트. 뭐냐면 쾌락의 정치화라는 게 책 제목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쾌락의 정치화. 6.8 운동이 이 쾌락을 정치화한 집단이에요. 나다움 어린이 책도 쾌락을 정치화한 그 최초의 책이라고 저는 봅니다. 한국에서. 그래서 쾌락을 정치화해서 그래서 쾌락주의적이고 향락주의적 성교육을 가장 중요한 정치 교육으로 정치화해서 주장하는 그런 입장이 김노리 교수의 입장이고 나다움 어린이 책 그걸 또 변호했잖아요. 김노리 교수께서 6.8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향락주의적 좌파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잘 보셔야 되고요. 아까 이건 제가 이 강의에서 잘 보여드렸듯이 6.8 운동이나 1933년 운동이나 둘 다 사회주의 운동이었고 낭만주의 운동이었어요. 오늘 강조점은 지난 2강 때는 사회주의 운동이었다는 걸 강조했는데 오늘은 사회주의 운동이면서 동시에 낭만주의 운동이었다. 낭만주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반드시 에로티시즘의 모티브가 있고 반드시 데카당스의 모티브가 있고 반드시 플라톤의 향연에 등장하는 남색을 찬양하는 남색적 차원도 나치 시대도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들 독일 정신 철학을 이해하시려면 독일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세 사람이 있어요. 첫째는 플라톤입니다. 저는 독일 철학자들이 아리스토텔레스를 찬양하고 존중하는 그런 글 읽어본 기억이 거의 없어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빠지고요. 빠질 뿐만 아니라 더 명백하게는 반 아리스토텔레스적인 정서가 강해요. 독일 철학은. 플라톤입니다. 유일하게. 근데 기독교가 나중에 우리 초대교회 이후로 국교가 되자 플라톤 아카데미를 폐지시켰거든요. 콜로세움도 폐지시켰고 그 다음에 바쿠스 축제, 디오니소스 축제도 폐지시켰어요. 여러분들 다행스러운 것은 중세 스콜라 철학과 스콜라 신학은 플라톤주의 위에 세워진 기독교 철학, 기독교 신학이 아니에요. 토마스 아퀴나스나 스콜라 철학과 스콜라 신학의 아래층의 기초는 플라톤주의가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주의예요. 그것은 굉장히 다행스러운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철학의 하부 구조가 플라톤주의였다. 그러면 거의 기독교 철학이 영지주의나 불교 철학에 비슷하게 되어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정통교 사상은 플라톤주의보다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에 더 가까워요. 저게 굉장히 중요시입니다. 그래서 플라톤주의를 통해서 신플라톤주의, 유출설, 이것과 이제 독일 간접론이 연결됩니다. 제가 좀 철학 강의를 더 깊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자유주의, 보수주의 전통은 대체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을 따릅니다. 그렇게 보십니다. 영국과 스코틀랜드 계몽주의도 철학적이나 인식론적으로 아리스토텔레스주의 전통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경험론적인 전통. 근데 좌파나 사회주의, 낭만주의 전통은 끊임없이 플라톤을 찬양해요. 플라톤만 찬양하면 좋은데 플라톤의 에로스, 남색 이런 것도 굉장히 철학적으로 찬양합니다. 이런 관점들이 국내에 많이 소개 안 되어 있는데 조금 더 알려져야 됩니다.